서로 다른 인물들이 모여 한바탕 신명을 풀어내는 탈춤. 그 속에는 세상을 풍자하는 우리네 흥이 있다. 서로 소통하고자 했던 그러한 정신이 그 탈놀이 속에 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탈 하나에도 서로 다른 표정이 존재한다.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 표정의 비밀은 무엇일까? 각 신분마다의 그 특성들을 우리가 아주 익숙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정들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로 반대되는 표정이 하나의 탈에 조형되어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떤 그 미학적 원리를 가지고 장인의 손길에서 끊임없이 살아나며 800년을 전승해온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의 보고 타회탈. 타회탈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가면의 신성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했던 가장 한국적인 얼굴, 그 내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안동 하회마을에 위치한 상설 공연장. 오늘도 탈을 쓴 광대들이 마당으로 나섰다. 언제나 허허로운 웃음을 짓는 양반과 유독 성난 표정이 두드러져 보이는 선비. 두 남자의 싸움을 말리는 듯 부추기는 기녀인 분혜가 등장하자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두 남자의 지식자랑, 신분자랑이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이마에 백도 같은 걸 접어쓰고 양말하잖아. 내가 양말 아니고 뭐? 내가 이래고 사대부에 작품이 있어. 사대부. 뭐 사대부. 양반. 나는 팔뚝에다 손을 써야 나는 사서성경을 다 읽어줄 사람이다. 사서성경. 아니 뭐 그까지 사서성경 가지고 여기 양반 나는 팔서육경을 날렸다네. 아니 도대체 팔서도 어디 있고 해가지고 육경 그것도 뭔가 이거 그 허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더니 이내 등장하는 인물들에 의해 망신을 당한다. 소를 잡는 천안 신분의 백정과 미천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 양반과 선비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마는 저력의 할미. 하회 별신고 탈놀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안동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그 생명력은 무엇일까? 탈놀이의 가장 큰 그 주제 내용을 보면 비판 정신에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 갈등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구조적인 갈등들, 또 신분적 제한들, 또 성의 차별, 이러한 다양한 모순들을 이 가면극을 통해서 마음껏 풀어내게 되죠. 지배층의 허세를 폭로하며 풍자와 비판에 신명나는 한풀이를 펼치는 민초들. 선비의 바보 하인인 이매는 늘 바보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으나 주인을 비웃는 듯하고 중은 여자에게 혹해 파괴승이 되면서 순간 조롱거리가 된다. 연극적 요소에 춤과 음악이 곁들여진 종합예술극인데 흥을 돋우고 사회를 비판하는 시원한 놀이 한마당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It was very nice to see. I love to see folk art and folk dance, and seeing a play like this where the peasants and the noblemen are interacting and making fun of each other is really nice to see. Great to see the movement and the traditional style. 각 인물들의 성향을 적절히 드러내고 또 이것에 우리가 흔쾌히 공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 하회탈 때문이기도 하다. 공연이 끝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직접 하회탈을 써보고 체험에 나선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탈을 쓰는 순간 누구나 다른 사람이 된다. 처음 쓰는 탈이지만 마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자유로운 몸짓으로 거리낌이 없이 광대가 되는 시간. 그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미소에 남녀노소 모두 쉽게 동화돼 간다. 하회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조금 책에 맞아만 조금 알고 있었어요. 하회 마을이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굿탈놀이가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자녀들하고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회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턱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반, 선비, 중 등 남자 탈은 턱이 분리되어 있고 각시, 할미, 분해 등 여자 탈은 턱이 붙어 있다. 하지만 남녀로 나누기엔 일괄적이지가 않다. 같은 남자 탈이라도 하인인 초랭이의 턱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자들은 또 양반, 선비, 중 이런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탈이라도 초랭이는 턱이 붙어 있어요. 여자 탈은 턱이 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탈은 입까지 아주 붙어 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요. 엄격했던 신분사회의 모순과 불만을 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하회탈. 탈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의 신분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턱을 분리하거나 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 수준 높은 조각품은 언제 누가 만든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조개로 만든 탈이고 문헌에 보이는 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다. 최치원이 지은 향약 자병이라는 5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월전, 금환대면, 속독, 산예의 5가지 놀이가 등장한다. 이중 황금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춤이었던 대면이나 사자탈춤이었던 산예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려시대 문헌에도 광대나 탈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한다. 귀신을 쫓는 사람인 방상시가 네 눈이 달린 황금빛 탈을 쓰고 곰 가죽으로 만든 검정 옷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를 든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탈놀이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점점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하층민이 양반을 희롱하거나 아니면 양반을 풍자 대상으로 삼았다면 아마 목숨이 몇 개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자신의 그 불판, 불만 같은 거를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춤의 형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풍자적인 성향의 우리나라 탈의 특징은 세계의 다른 나라 탈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다.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힌두 신화의 서사시를 연극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다산과 성년식, 장례식과 같은 의례나 부족의 힘을 과시하고 전쟁을 치룰 때 가면이 사용되었다. 세계 탈과 한국 탈의 차이라고 하면 역시 신화나 어떤 신을 배경으로 한 다른 지역의 탈과 달리 한국 탈은 우리 일상의 세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신분 차이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탈춤은 13개다. 해서 탈춤, 산대놀이, 오강대, 야류, 선앙신제 탈춤 등 각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며 발달해왔다. 이 중 경상남도의 해안지방에서 전승되는 아류계는 들노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옮겨 야류로 불리게 된 것으로 현재 부산과 동래 야류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5광대가 등장해 5마당을 이루는 오광대 탈놀이는 통영, 가산, 고성에서 전해지는 탈놀이로 탈 모양이 극히 화려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이 전체 13개의 가면극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2개 가면극은 가면극에 사용되는 가면을 보면 상당히 사실적이지 못하고 과장되어 있거나 특별히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회별신구 탈놀이에 사용되고 있는 하회탈은 우리 인간의 얼굴을 그대로 빼어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회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탈이란 점에서 독보적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9개의 하회탈과 2점의 주지탈이 보관돼 있다. 이 유물들은 12세기 고려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래 하회탈은 12개였으나 3개가 분실되고 9개만 남아있다. 해학적인 조형미와 미적 가치, 보존성 등으로 1960년대 국보로 지정됐다. 이는 하회마을의 이웃인 병산마을에서 사용된 병산탈과 함께 탈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900년, 1000년 세월을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됐다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가치라든가 보존 가치라든가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그 뿌리를 밝혀주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게 오랜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회탈을 먼저 알아본 것은 외국인이었다. 아서 맥타가트 박사가 유엔 홍보지와 미국 잡지에 소개하면서 최고의 가면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특히 양반탈의 미소는 막세 기와에 나타난 신라의 천년 미소와 서산 마의 삼존물의 백제의 미소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미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각시탈의 머리 모양이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동 보살 입상의 머리 모양과 흡사하고 분해탈의 머리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인물도와 비슷한 것을 보면 하회탈이 오랫동안 전해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탈의 조형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 유일의 국보인 하회탈입니다. 하회탈에는 인간성을 첫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각시탈이나 양반탈이나 선배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골상과 인상을 저희 하회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회탈 중 특이한 탈이 있다. 턱이 없는 미완성 작품으로 알려진 바보탈인 이매탈이다. 제작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낙동강 물줄기가 마을 주변을 휘돌아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하회마을.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허도령이 탈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중엽에 허도령이라는 총각이
이 마을의 역질이라든가 재앙이 자꾸 일어나니까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런 탈을 12개를 제작을 해서 이 별신굿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재앙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허드령을 사모하던 여인이 몰래 훔쳐보자 허드령은 신의 노여움을 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그래서 마지막 2메탈이 미완성인 것인데 신의 계시로 만들어졌고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전설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회탈을 더욱 신령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 신성성은 탈놀이가 행해졌던 별신굿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회별신굿은 그게 내림굿, 즉 선왕신을 맞이하는 강신, 신을 즐겁게 해주는 오신, 그리고 신을 다시 원래의 곳으로 보내는 송신 의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 신을 맞이하는 그 강신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이곳 설왕당에서 특별한 굿인 별신굿을 하였다. 당면한 문제를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마을 차원의 굿을 벌인 것이다. 별신굿에는 신을 받아 즐겁게 해주고 난 다음 다시 신을 보내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별신굿의 일부인 탈놀이는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에 해당한다. 탈광대들이 그 선왕당에서 강신제를 마치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중당에 들러서 탈고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각시 광대를 무동 태워서 이 중당을 몇 바퀴 돌면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별신굿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탈고사를 지낸 광대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와 굿을 펼친다. 600년 수령의 느티나무인 삼신당을 찾아 예를 올리고 본격적인 탈놀이를 하는 것이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삼신당은 지금도 잘 보존돼 있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소망을 빌고 마을을 지켜주는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별신굿에 쓰인 탈은 신성한 탈이었기에 다시 신당에 모셔 보관했다. 별신굿을 하면서 이 마을에 묻어왔던 재앙이, 돌림병이 다 없애버리는 어떤 탈춤을 추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별신굿이 다른 지방이 없는 하회 마을에서만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하다. 하회의 탈놀이는 1928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73년에 다시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탈놀이를 통해 계층 간의 모순과 갈등을 표출시키고 완충시킴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별신굿이 열리는 기간 동안은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신분적 차별도 없어지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인간은 오직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등한 정신에 입각해서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가고자 했던 하회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이 속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탈춤은 크게 선왕제 탈놀이와 산대 도감계 탈놀이로 나뉜다. 오강대나 야류 등의 산대 도감계 탈춤이 주로 도시에서 전해졌다면 별신굿 탈놀이나 강릉 단오제의 관노 탈놀이와 같은 선왕제 탈놀이는 시골 향촌에서 전해졌다. 산대 도감계인 송파 산대놀이는 경기 지방의 가장 번성한 상업지역이었던 송파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놀이다. 32개의 탈을 사용해 여흥을 돋우는 놀이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는 별신굿과는 다른 점이다. 탈놀이의 기능은
그 도시형 탈춤인 산대놀이 계통보다는 좀 약하지만 굿이라고 하는 또 마을의 동제라고 마을굿이라고 하는 마을의 축제라고 하는 마을의 그 공동체 의식, 마을의 안녕과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한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탈의 특징도 다르다. 탈의 종류가 많은 산대놀이 탈은 주로 바가지와 소나무 껍질, 종이를 재료로 한다. 바가지로 이목구비의 주요 부분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채색을 통해 표현을 강화했다. 이에 비해 하회탈의 재료는 나무다. 나무로 만들어 그 표현이 섬세해 얼굴 표정이 정교하고 풍부하다. 산대놀이 같은 경우는 물론 탈이 종류가 많긴 하지만 많은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를 어디다 두냐면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입의 모양, 볼의 모양 이런 그 이목구비의 특징에다가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목구비의 특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회탈의 경우는 그 나무 재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름이라든가 얼굴 형태의 특징을 잘 살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회탈 제작의 한창인 김동표 장인. 40년 가까이 하회탈을 만들어 오고 있다. 끌과 망치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때 사용되는 나무는 오리나무다. 약 10cm 정도의 두께로 자른 통나무를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서 2년 정도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재료가 나무인 것은 하회탈을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코를 갖다 이렇게 높여서 만든다거나 바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바가지는 사실 이 모양 만들기가 안 쉽고요. 그 하회탈이 만약 다른 재료로 만들었더라 하면은 지금 같은 이 표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겠죠. 나무니까 이제 그 필요한 대로 그 어떤 그 표정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하회탈은 코가 높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많고 또 사람이 쓰는 탈이므로 얼굴과 닿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작업해야 한다. 보통 탈의 앞면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뒷면부터 파낸 후 앞면을 작업하는데 먼저 중앙에 코를 대충 만든 후 얼굴 각 부위의 윤곽선을 그리고 끌로 깎아나간다. 윤곽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세부 조각이 시작된다. 주름을 새겨 넣을 때는 굴곡이 심하고 표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이라 정밀하게 작업해야 하며 눈, 코, 입을 뚫을 때에는 주위가 깨지거나 엉뚱한 곳을 뚫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품이지만 김동표 장인은 지금도 만들 때마다 그 예술적 완성도에 감탄한다. 옛날에 만든 탈이지만 이 현대 미술에서도 이 중요시하는 조형의 일관성, 전체적인 어떤 이 일관성이 가령 눈썹은 둥그러졌는데 코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양반탈을 예로 들면은 눈썹이 둥글고 볼도 둥글고 입도 둥글고 옆에서 보면 코도 둥글고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선으로 그게 다 만들면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나무 깎기가 끝나면 한지 바르기에 들어간다. 굴곡이 심하고 음각에 주름살이 많아 처음보다는 종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충격이나 수축, 뒤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지는 손으로 작게 조각내 빈틈없이 밀착시켜 바르고 나무 결과 종이결이 어긋나도록 발라 갈라지는 것을 보완하게 된다. 다음은 채색 작업이다. 탈의 채색은 물감과 황토가루, 화학 접착제를 섞어 붓으로 칠하고 하루 동안 말리게 된다.
말린 탈에 다시 물감을 칠하는 작업을 두세 번 반복한 다음 검은색 물감과 황토가루, 접착제를 섞어 칠하고 오칠로 마감한다. 만들면 만들수록 저마다 각기 다른 인물들의 표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지금도 되도록 제 표정을 찾으려고 늘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드는데 그 표정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아주 고요한 어떤 그런 그런 표정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의 표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마다 개성이 다른 하회 탈의 표정은 연기를 하는 탈 광대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가면 속에서 연기해야 하는 이들은 모두 인간문화재급의 베테랑들이다. 가면이란 본시, 자신을 버리고 캐릭터 속으로 빠져들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인물이 창조되는 법. 그래야 관객을 웃고 울리며 감동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중인데 중은 좀 이제 능글맞고 한마디로 좀 웅큼한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능글맞아 보이는 파괴성이니까. 그 캐릭터에 빠지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매력 있어요. 중탈이. 캐릭터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같은 캐릭터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해야 한다. 이는 연기를 하는 광대들의 몫이기도 한데 연기자들은 고정된 가면이지만 표정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기자들은 먼저 기본 춘사를 배우고 배역 춘사를 배우고 그다음에 배우는 것이 잘 표정 연기입니다. 표정 연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춘사위와 곁들여서 그다음에 안동의 재담, 안동 사투리 재담을 해죠. 무엇보다 하회 탈에 매료되는 것은 광대들의 움직임에 따라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얼굴이 마치 성난 것처럼도 보이고 웃는 것처럼도 느껴진다는 점이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국내 최고의 하회탈 전문가로 알려진 임재해 교수. 그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 변화를 하회탈의 조형적 특징에서 찾는다. 기초적으로 깎은 까닭은 이제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이 두드러져 가지고 환한 표정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환한 표정을 쥐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열리면서 오히려 그 곡선이 아주 웃는 표정을 환하게 밝게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할 때. 하회탈 중에서도 양반탈은 가장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탈이다. 깊은 주름의 굴곡으로 조형돼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고 턱은 떨어져 있어 움직임에 따른 표정을 극대화한다. 또한 왼쪽 볼과 오른쪽 볼의 주름의 개수가 다르다. 이는 상하 좌우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보이며 젊게 보이게도 늙게 보이기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비대칭성은 양반탈뿐만이 아니다. 제작진은 조각의 실제 모양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탈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하회탈의 경우에는 이제 그 형상에 따라서 또 그 계층에 따라서 하회탈의 크기라든가 코의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스캔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몇 년 전 연구팀은 유물로 남아있는 하회탈을 대상으로 스캔을 시도했고 신분이나 남녀에 따른 비대칭적 부분을 확인했다. 하나의 탈에서도 좌우 눈높이나 눈 길이, 볼 높이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인데 실눈이 포인트인 각시탈이나 눈이 치켜 올라간 백정은 좌우 눈 길이의 차이가 컸다. 이는 입과 코의 길이, 전체적인 가로 세로의 수직선 등도 마찬가지였다. 비대칭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특히 초랭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좌우대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탈을 조각하신 그 분께서 일단 여러모를 생각을 하셔서 만든 게 아닌가.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초랭이 탈이다. 입은 완전히 삐뚤어져 있고 모양도 이중적이다. 왼쪽 인매는 힘이 들어가 경직된 듯 험악하고 오른쪽 인매는 웃는 듯 부드럽다. 오른쪽과 왼쪽의 주름의 모양도 개수도 다르다. 가장 미학적 원리로서 수준 높은 것이 이제 변증법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초랭이 탈 같은 거죠. 이건 하인 탈이기 때문에 이제 턱이 붙어져 있지만 좌우의 이 표정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웃는 표정이죠. 이렇게 보는 느낌하고 이렇게 보는 느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이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웃는 표정이고 여기는 이 나서 화난 것 같은 아주 경직된 각이 져 있는 표정입니다. 초랭이는 힘이 없는 천한 신분이지만 시종일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위치도 중요하다. 양반의 하인이라 양반의 오른쪽에 서는 초랭이. 양반 쪽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순종적인 역할이라 웃는 인매를 보게 되지만 관중석에서는 불만 가득한 속내를 표현하는 사나운 인매를 보게 된다.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는 인매의 좌우 비대칭적인 조각이 헤헤거리며 웃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초랭이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나타낸다. 입의 비대칭성은 물론이고 잘려나간 콧대도 특징적이다. 콧대를 보면 콧대가 쭉 이렇게 같으면 여기가 잘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변증법적이거든요. 어떤 하회탈이라도 코가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쭉 뻗잖아요. 곡선이지. 그런데 이렇게 쭉 뻗어서 마치 피노키오의 코처럼 긴데도 여기 잘려져 있잖아요. 이게 변증법적이에요. 원래는 하인이지만 자존심은 누구보다도 높아요. 그러나 하인이기 때문에 콧대가 잘려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다른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조형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비 캐릭터도 흥미롭다. 선비는 유학을 공부하는 지식인이지만 양반처럼 신분의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불균형을 이루는 도끼 눈과 광대뼈를 통해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데 관중석에서 보면 경직된 광대뼈에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게 된다. 반면 속내를 감추고 양반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선비. 양반 쪽에서 보면 선비의 너그러움을 느끼게 된다. 각시의 경우는 왼쪽 눈은 아래를, 오른쪽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다. 가부장제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다. 전부 다 자기다운 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과학적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이제 인체 구조의 이 하회탈의 근본이 이 얼굴의 골격과 또 근육의 움직임 이것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허무맹랑한 어떤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뭐 대충 만들어 놓고 도깨비 하듯이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캐릭터의 표현은 색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탈은 살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백분 화장을 해 여성다움을 나타냈고, 남자인 양반탈과 선비탈의 지배층은 가장 동양적인 건강한 살색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소외된 하층민은 대추빛의 검붉은 색이나 거무스레한 황색을 칠해 어두움을 표현했다. 색에 따라 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다. 이 여성탈이야 뭐 여성답게 그런 그 화장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남성탈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대조적을 성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양반으로서의 어떤 그 풍요로운 지위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이 하인으로서는 이 밑에서 이 불임을 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지배층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강력한 그런 표정이죠. 그래서 같은 지배층이지만 선비는 상당히 그 대추빛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도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아주 긴밀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회탈의 사회 비판적 의식은 안동이라는 지역성과 연결돼 더욱 가치를 바란다. 안동은 오랫동안 양반 중심의 유교 문화가 꽃을 피운 유교의 본향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상층민을 비판하는 하층민의 놀이인 별신구 탈놀이가 수백 년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고려시대 화엄불교의 성지가 자리했고, 근세에는 기독교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문화의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불교 문화가 있었고 또 유교 문화가 강세를 했죠. 그리고 남성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내방가사와 같은 여성 문화도 있었습니다. 안동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또 합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동족 부락이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탈놀이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양반들의 절대적인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다. 풍산 류씨를 중심으로 한 양반가는 별신굿이 열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양반은 서민이 양반과 선비의 그 가면을 쓰고 또 그 선비 앞에서 선비를 조롱을 하고 하는, 그래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지배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수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놀이를 갖다가 오히려 그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겠느냐. 수백 년 전승된 하회탈은 세월을 거치며 그 모양도 탈놀이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역량 속에서 삶의 진실을 노래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인 것이다. 하회탈은 민중들의 사회의식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독창적인 미학을 가지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아주 우수한 예술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협동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는. 이 때문에 그 탈의 그 내면적인 세계에는 결국은 화합이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성을 지니며 국보급 자산으로 자리한 하회탈은 마을 별신구 탈놀이를 위한 도구이자 한국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대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깊은 주름과 이목구비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살아난 날카로운 풍자는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조형미 속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 마을의 안녕을 바랬던 신성함 속에서
세월을 뛰어넘어 보존되고 전승되어 온 하회탈. 그 속에 담긴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의 건강한 생명력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전통의 가치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다.